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을 둘러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경쟁력을 생각하며 현대차의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본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송영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송 의원의 생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기득권 노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친노동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의원이 올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6일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칭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18일 자신 SNS에 중국이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데 생산성이 높다며 국내 공장들이 다 중국이나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겠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송 의원은 중국 공장 근로자와 울산 근로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충칭 현대차 공장의 근로자 평균 나이는 26세고 울산 현대차 공장의 근로자 평균 나이는 46세라며 월급은 전자가 94만 원, 후자가 800만 원을 받고 반면 생산성은 전자가 160, 후자가 100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울산 현대차 공장이 중국 충칭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는 높고 생산성은 떨어진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날린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며 현대차 근로자들의 고임금 속 저생산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사례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한국 현대차 공장의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우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생산성과 직결이 될 텐데요. 우선 현대차 울산 공장의 경우 한 대당 28.4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베이징 공장은 17.8시간, 인도는 16.9시간, 미국은 14.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울산 공장이 생산성이 가장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울산 공장의 경우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고요. 반면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금의 경우 현대차 울산 공장은 실질적인 월 급여가 800만 원, 충칭 공장은 9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당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산성은 더 낮은 현대차 노조가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만 봐도요, 12번의 파업이 단행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손을 놓아버린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회사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이른바 귀족노조의 갑질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는데요. 막무가내 생떼쓰기가 도를 넘었다, 타파해야 할 적폐 기득권 노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경영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시장 판매가 부진하고 덩달아 미국 시장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3조 원대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올해 역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합니다. 사실 회사가 존재해야 직원과 노조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만 봐도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열쇠는 바로 노사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간판 기업이었던 제너럴 모터스가 2009년 6월 파산 신청을 합니다. 과다한 복지 비용 부담과 금융위기 여파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6년간 파업을 하지로 않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신입 직원의 임금도 기존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퇴직 후 5년간 평균 임금의 95%를 지급했었던 제도를 즉각 폐지했습니다. 모두 노사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GM은 4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나몰라라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노조는 공명의 길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현대차 노조가 반문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해외 공장 이전, 대규모 실업, 심각할 경우에는 공장 폐쇄라는 후폭풍만이 노조를 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와 사측이 모두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노조의 어깃장으로 해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어젯밤에 현대차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요. 네, 현대차 노사가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첫 임단협 교섭을 가진 이후에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대차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연내 타결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합의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사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임금 인상 폭이었는데요. 노사는 기본급 5만 8천 원 인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간 노조는 15만 4,883원 인상을, 사측은 4만 2,879원 인상을 제시해왔습니다. 성과금은 300%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1인당 28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1조 7,10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다소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 금요일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네, 현대차 노조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